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50대에 꼭 바꿔야 할 생활 습관. 지금은 아직 괜찮은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전문가들이 하필 이 50대를 건강한 노후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당신의 미래 20년, 어쩌면 그 이상을 결정지을 변화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그 50대가 되면요. 우리 몸이 사실 조용하지만 꽤 중요한 변화들을 겪기 시작하거든요. 변화요? 어떤 변화들이죠?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태우는 기초대사율 있잖아요. 그게 20대 때보다 한 15에서 20% 정도는 떨어져요. 꽤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근육량도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매년 1, 2%씩 줄어들 수가 있어요. 호르몬 수치도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매년 1, 2%씩이요. 와, 그럼 10년이면 10%, 20%가 그냥. 그렇죠. 이게 쌓이면 나중에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근감소증. 이게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도 커지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바로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적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바꿔야 할 습관? 역시 운동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운동이죠. 근데 이제 젊을 때 하던 거랑은 목표를 좀 다르게 잡아야 해요. 목표를 다르게 잡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예전엔 살 빼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근력을 지키는 거,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근력 유지와 관절 보호. 네. 그래서 일주일엔 두세 번, 30분 정도는 꼭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력 운동이요? 헬스장 가야 하나요?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그냥 스쿼트나 플랭크 아니면 벽 짚고 푸시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릎이나 허리에 좀 부담이 덜 가는 유산소 운동. 예를 들면 좀 빠르게 걷거나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네네. 이를 한 주 5회 30분 정도 병행하고 또 매일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걸로 몸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유연성이죠. 근력, 유산소, 유연성 이 세 가지를 다 챙겨야 하는군요. 그렇죠. 실제로 근력 운동 꾸준히 하시면 골밀도도 한 15에서 20% 정도 더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근감소증 예방에 진짜 필수적이죠. 알겠습니다. 운동으로 에너지를 잘 쓰고 근육을 지켰다면 이제 몸에 뭘 채워 넣어야 할지 식습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50대 식단은요. 이제 양보다는 질로 가야 합니다. 양보다 질이요? 특히 그 근육 빠지는 거 막으려면 단백질 섭취를 좀 의식적으로 늘리셔야 돼요. 단백질이요?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보통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만약 60kg이시면 하루에 한 72g에서 90g 정도 되는 거죠. 와, 72에서 90g이면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인데요. 이걸 뭘로 채워야 할까요? 좋은 건 역시 기름기 적은 생선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두부, 콩 종류, 계란, 견과류 이런 것들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하루에 2000mg 미만으로요. 2000mg, 라면 하나만 먹어도 훌쩍 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외식할 때 영양성분표 확인하는 습관, 이거 중요합니다. 네, 또 다른 건 없나요? 뼈 건강도 신경 써야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이랑 비타민 D 섭취요. 칼슘은 하루 1000mg, 비타민 D는 한 800 IU 정도. IU는 뭐죠? 그건 비타민 효능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 충분히 드시는 거. 항산화 성분 때문이죠. 식사 시간은요? 식사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저녁은 가급적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식단.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잠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또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50대 넘어가면서 잠 못 주무신다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일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게 기본인데 사실 시간보다는 질이 더 중요해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침실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리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군요. 스트레스는요?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피하기는 어렵죠. 근데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노화도 빨리 와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매일 잠깐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걸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취미 활동? 네. 그리고 또 하나, 의외로 중요한 게 사회적인 관계예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생각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정기검진 이야기군요.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맞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예방이 최고의 전략인 거죠.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대장내시경은 5년, 위내시경은 2년 주기. 그리고 여성분들, 남성분들 각각 필요한 암 검진은 매년 꼭 챙기셔야 하고요. 매년이요? 네. 그리고 병원 가는 거 외에도 집에서 매일 체중을 잰다거나 주기적으로 혈압을 재보는 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내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바로 사회활동과 정신건강입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시기잖아요. 네, 맞아요. 좀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회적인 연결이라는 게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거나 뭐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우는 평생학습 같은 거요.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활동이군요. 네. 물론 기존에 있던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더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좀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계속된다 싶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운동,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그리고 사회활동까지.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다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절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한 층이라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본다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거죠. 아, 그렇게 작은 것부터요? 네, 그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습관이 되거든요. 운동 시간을 미리 딱 정해놓는다거나 주말에 미리 건강한 식재료를 좀 준비해 놓는다거나 이렇게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50대라는 시기가 앞으로의 수십 년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시기예요. 결정적인 시기? 네, 지금 시작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당신의 60대, 70대가 또 그 이후가 얼마나 활기차고 건강할지는 바로 오늘, 지금 당신의 작은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 건강한 노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눈 이런 신체적인 습관 변화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변화들을 그냥 나이 드는구나 하는 쇠퇴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어쩌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의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